자, 안녕하세요. 채널원TV의 안철준입니다. 웹인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융권 클라우드 보안 규제 대응과 전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김수영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프리즈마 클라우드 SE를 담당하고 있는 김수영입니다. 네, 이사님 표정 좀 밝게 좀 해주시죠. 네. 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임지훈 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금융영업대표 임지훈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융권 클라우드 관련된 여러 가지 보안 이슈들이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떠한 화두를 가지고 팔로알토 네트워크에서 준비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의견이라든지 질문 사항도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코비드-19 사태 뉴노멀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앞당기는 상황이 됐고, 여러 리서치에서 얘기하기, 뉴스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몇 년 이상 앞당겨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은 재택근무 환경들 그리고 우리의 업무 환경들이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뀌고 있고 실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경제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결국 기업들이나 뭐 우리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릴 금융 같은 경우도 새로운 상품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앞당기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지금 통용적으로 얘기하기를 클라우드 전환으로 지금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뭐 모든 분야가 다 이제 이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훨씬 더 앞당겨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례들 계속 또 말씀해 주시죠. 우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 금융 클라우드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선도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티은행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은 뭐 스페인 같은 경우 산탄데 은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우리보다 한 4년 내지 5년 정도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아, 해외가 더 빠른가요, 저희보다? 네네, 빠르고 그쪽 같은 경우에는 주로 AI나 아니면 네.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사항들이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선도 사례에 비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비업무, 비중요 시스템에 한정된 부분으로 시작이 됐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규제 때문이지 않나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이나 보험업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올해 금융권의 화두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라고 얘기를 많이 네, 하고 네. 있습니다. 이게 이 코로나19로 해서 더 앞당겨지는 경향도 있나요? 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새로운 상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기존의 상품에 파생시켜서 새로운 파생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클라우드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숙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생존 경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더 이상 주도가는 이제 생존 경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위기감이 이제 금융권에서도 있나 보네요. 네네. 네. 아, 예, 이사님, 제가 이렇게 계속 고객사를 이렇게 만나보다 보니까 데이터 3법, 마이데이터 이런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데이터 3법은요, 세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금융권에 사용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그리고 정부에서 만든 정보통신망법이 이 세 가지 법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법률이 최근에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이걸 관할하고 있는 곳은 행정안전부나 아니면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업이 수집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비식별화 정보로 만들게 되고, 그 만드는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 그리고, 새로운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앞에 말씀하셨던 마이 데이터.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객을 비식별 정보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이런 데이터를 뭐 트레이딩을 한다거나 네. 일단은 뭐 각종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네, 되는 네. 부분인 거죠. 그게 이제 일석이조의 풀리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석이조의 어떤 그런 이득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럼 굉장히 클라우드 시장이 굉장히 커질 네. 전망이 커지겠네요, 진짜. 이런 법 규정의 어떤 개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뭐 개인 신용 정보, 고유식별 정보도 이제는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데이터 3법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보다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더불어서 있습니다. 이사님도 굉장히 바빠지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같이 바빠졌으면 네. 바빠지기를 네, 굉장히 아직도 조심스럽게 바빠질 것 기다리고 같은데요? 있습니다. 네, 지금도 바쁩니다. 네, 계속 또 진행해 볼까요? 다음은 이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클라우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화두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금융권에서는 결국에는 그 바로 떠오르는 단어는 이제 클라우드 전환이 될 텐데 클라우드 전환을 클라우드 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단순하게 그냥 구축하고 설치하고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네. 일단 여행과 같이 차근차근 가야 되는 상황들이고 그 중에도 가장 첫 번째 고려의 대상이 보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안. 그래서 고객을 이렇게 클라우드 전환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고객사들을 만나보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보안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안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CSP에서 다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고객사분들이 좀 많은데 혹시 뭐 어떻게 되나요? 뭐 CSP가 뭐 모든 보안을 다 책임지고 보안을 다 해주나요? CSP가 모든 걸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결국에는 고객이 주도해가지고 보안 영역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수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좀 심플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반반. 네. 네. 그 전문 용어죠, 반반. 우선은 CSP가 제공하고 있는 보안 서비스들은 가장 기본적인 보안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니까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매니저먼트, IAM 같은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접속을 통해서 이제 사물 인증이나 이런 토큰 정보를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에 접속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경계선이 될 거고,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일단은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들이죠. 결국에는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뭐 방화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할 수 없는 사항들이고 바로 그냥 해커들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가지고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CSP가 제공한 보안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네. 우선은 최근에 다양한 보안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분석까지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고, 뭐 네트워크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보관하고 있는 뭐 고객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을 또 암호화할 수 있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또 펄라우트 네트워크만의 또 솔루션 또 준비하신 게 있을 것 같으니까 또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결국에는 CSP가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책임져 주지 않는다. 고객이 주도해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영역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 중심이 되는 기업의 보안의 핵심적인 영역은 결국에는 접근 권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냥 기본적인 계정 관리가 아니라 권한까지 관리할 수 있는 사항들,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을 강화시켜야 되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핵심이 애플리케이션이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이런 부분들을 가시화하고 인텔리전스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또 보안 운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객 쪽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 머리가 좀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결국에 클라우드로 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더 많아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찍 퇴근들 하셔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진화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를 가지고 매체 도구를 가지고 일단은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구성이 되고 있고, 클라우드로 가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레가시 솔루션들이 전환에 맞춰서 맞아요. 그 전환 네. 방향성에 대해서 알맞는 또 구성을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면 오픈 뱅킹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왜 기존의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왜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개방성 때문이죠. 아, 네. 네, 오픈 뱅킹이라는 부분은 기존에 펌 뱅킹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네. 기업과 금융 간의 금융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고요. 각각 기업과 금융 간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외부로 나오게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오픈 네네. 뱅킹이라는 그렇습니다. 표현을 쓰는 거군요. 그 관련된 오픈 API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도 물론 보안에 대한 검증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연계해서 일단은 금융 서비스들을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비즈니스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새로운 상품들을 계속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품들 서비스를 출시를 가속화함으로써 결국에는 굉장히 빠르게 고객에게 그 상품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융권에서 봤을 때 위기이자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네,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이런 상품들을 또 만들어서 또 되게 친근하게 상품을 만들어서 또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런 속도, 좀 신속성 있게 빠르게 움직여야 만들어야 되는 되고, 거죠. 네. 그리고 또 비용적인 부분도 절감도 해야 되고, 그렇죠. 게다가 또 품질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안. 네. 그렇죠. 네, 위협에 대한 네. 이런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집에 못 가시겠는데요? 네네. 요즘에 은행 앱 하나만 봐도 은행에서 앱이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3-4개씩 막 네, 있는데 네, 네. 그러면 그것들이 대부분 그러면 다 온프라미스에서는 이제 속도나 아니면 빨리 고객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늦어지기 때문에 다 이렇게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건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우선은 업무 환경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다 바뀌진 않았지만은 네. 단계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업무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관련된 시스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그 중심에 문화가 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데브옵스 문화라고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개발하고 바로 운영하고. 바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보완도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기존에 이제 소프트웨어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적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뭐 업데이트되고 출시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금융 뱅킹의 코어 시스템들은 좀 어려울 거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서비스하는 대외 서비스들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개발 방법론이 이제 진화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가 되고 알겠습니다. 있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융권의 코어가 있긴 있지만 여하튼간에 이런 여러 가지 그 개발 환경이라든지 클라우드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하튼 금융권 계속 압박해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네요. 지금 그죠? 스스로가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1금융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이아스라고 하는 환경들을 거의 구성을 한 상태고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신 상황들이고요. 일단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즌입니다. 변화의 시즌. 일단은 비즈니스와 이런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결합이 돼서 좀 더 비즈니스 드라이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트래디셔널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에서요. 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우리 메인프레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럼요. 네, 데이터베이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시스템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과연 클라우드 갈 수 있을까? 그렇죠. 네.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진짜? 네. 그러게요. 지금 이제 실행에 옮기고 있고요. 이런 네.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유닉스 시스템들을 리눅스로 바꾸고 있는 뭐 네. 우리가 소위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우투엘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형태로 뭐 리프트 앤 시프트 네. 이런 형태로 지금 클라우드가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그 가상화 우선은 가상화가 돼야지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굉장히 용이한 상황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컨테이너이제이션, 컨테이너화하는 부분들. 네네네. 이 부분은 왜 필요하냐면은 기존의 애플리케이션들은 다 얽히고 설키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건드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릴리즈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주기가 짧았었는데 네. 이렇게 컨테이너 환경으로 잘라서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 컨테이너의 펑션을 하나씩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변화시킬 수 있고 바로 릴리즈할 수 있고 해당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펑션들만 바꾸게 되면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가볍게 구성할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까지도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지금 온프라미스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에 대해서 저런 장점이 굉장히 많은 환경을 이용하려면 그러면 고객은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야 저런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좀 전환을 빨리 할 수 있을까? 질문 잘하시는데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첫 핵심적인 질문 번째 같은데, 첫 번째 진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이 있습니다. 그냥 S 은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은행의 어떤 비전과 전략이 있을 거고요.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고 그 은행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어떤 문화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그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만들어야 되고요.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존 경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 뭐 전환에 대한 방향성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우리는 클라우드를 뭐 퍼블릭으로 가겠다, 하이브리드로 가겠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그런 어떤 목적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합도에 대한 부분들을 뭐 컨설팅 아닌 컨설팅을 받게 될 거고요. 네.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알맞는 클라우드 전환 방향성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 금융권 자기 본인들의 어떤 방향성을 일단 먼저 잡고 네네. 거기에 맞는 뭐라고 해야 되나 대책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방향성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일단 네네. 급선무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가장 허들이 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보안인 거죠. 아, 맞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니까- 보안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네. 우선은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전환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컨설팅을 받게 되세요. 네네.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이 될 거고요. 네네네. 결국에는 바로 퍼블릭으로 시작 못하고 프라이빗부터 시작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그건 결국에는 규제 때문일 거고요. 근데 그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장치를 마련을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발생하는 사항들이 이제 클라우드 운영하면서 나오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지 뭐 나올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안전한지에 대한 부분들 네. 그리고 규정 준수 또 규정 준수가 나옵니다. 네, 가이드라인을 만들더라도 이런 규정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네,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건 사례가 많았었는데 네. 특히 금융 같은 경우에는 캐피탈 원 사건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결국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S3 버켓에서 데이터가 유출됐던 사항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네. 결국에는 사소하게 컨피규레이션, 네. 실제 보안 장비에 대한 어떤 취약성들 때문에 발생한 사항들이었고요. 네. 몇 억 건 이상의 데이터가 네. 유출이 됐었죠. 결국에는 이런 사항들이 뭐 사일로화돼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이고 결국에는 보안 관리자는 단편화된 보안 환경 때문에 가시성을 확보할 수 없는 사항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가시성이라고 하는 건 개별적인 저런 이슈들을 전체적으로 관망할 수 있거나 관리할 수 있는 툴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툴이 없고요. 그리고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형태. 네. 하나의 클라우드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쪽은 장애도 나고요. 물론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
어떤 장애에 대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멀티 클라우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부장님도 이런 실제 부분들- 필드에서 고객분들 만나보시면 저런 이제 고민들 많이 하시는 거죠? 네네, 실제로? 물론이죠. 네. 일단은 고객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일단 클라우드를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잘 그리고 모른다. 어떻게 어떤 보안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네. 그리고 이거를 클라우드 전환을 하게 되면 CSP에 다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던 그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 자체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상황이시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클라우드로 일단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고려해야 대상이 뭐 방향 전환성도 중요하지만은 보안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보안이지 있습니다. 않을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리서치를 보니까 보안이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다행이죠. 분야보다도 제가 다행이죠.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 금융권은 보안이 진짜 제일 중요한 네, 네, 맞습니다. 섹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뭐 비용적인 네. 부분들, 뭐 네. 여러 가지 운영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네. 생산성과 보안성은 항상 이게 네. 무게추에서 네. 일단 평양을 이루고 있는 상황, 네, 한쪽이 네. 치우치는 그런 상황들로 일단 변모되고 있는 상황들이 될 거고요. 결국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이게 플랫폼 자체가 예전에 사용했던 플랫폼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다.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기존에 사용했던 레가시 툴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고 말 그대로 우리가 에자일이라고 그러죠. 실제 참여해서 바로 개발하고 바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 데브옵스 환경에 가장 적합한 일단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오픈소스 패키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모듈들, 엔진들 있을 거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보안에 또 홀이 될 수 있고요. 네, 네. 근데 그러겠죠. 그걸 교묘하게 악용하는 그런 해커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들, 컨테이너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동작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이다. 여전히 생소하고요. 보안하시는 입장에서는 또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고객분들이 제일 네. 힘들어하는 부분이 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기존에 보안을 했을 때는 네. 사실 방화벽 있고 IPS 있고 네. 뭐 샌드박스 있으면 끝이거든요. 끝이거든요. 네, 끝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아. 뭐 오픈 소스 패키지, 이미지, 컨테이너, 이스트 웨스트 너무 복잡해요. 이걸 조금 이렇게 아, 그럴 것 같네요, 진짜. 쉽게 조금 이렇게 아.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네.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알겠습니다. 솔루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아마 네. 적합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20분이 넘었는데 앞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마지막에 보시면 개발자의 보안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데브옵스를 운영하면서 개발자가 결국에는 보안까지 같이 책임지는 그런 네, 상황으로 네, 가고 네. 있고 개발자의 보안 인식. 최근에는 새로운 또 신조어도 생겼어요. 뭔가요? 그러니까 데브옵스를 운영하는 이제 사이트 릴라이어블 엔지니어라고 SR이라는 또 포지션이 생겼어요. 아, 네. 자꾸 약어들 나옵니다. 그게 SR? 결국에는 데브옵스를 운영하는 엔지니어인 거죠. 그래요. 네. 보안까지 같이 보고 글쎄요. 네. 양쪽의 업무를 같이 보는 그런 상황들인데 개발자들의 보안 인식이 어느 정도냐면은 뭐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인디아 같은 경우에는 네. AWS에 올라가 있는 시스템을 셧다운을 시키고 퇴사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왜요? 일단은 뭐 앙심을 회사에 품고? 대한 앙심을 앙심을 품고, 품고? 예, 오. 그건 사실이고요. 네. 네. 일단은 그리고 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 데브옵스 환경에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팀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네, 네, 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뭔가 악의적인 마음을 먹거나 일단은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보안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생각하시는 이렇게 보면 이제 거구나. 개발자들이 이제 보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현대화를 하기 위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숙제만 이렇게 던져주시죠. 조금 컨테이너 보안 영역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단계별로 이미지 생성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근데 인가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레파지토리라고 얘기하는 저장 공간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검색을 해서 바로 오케스트레이션해서 배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들이 될 거고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계속 톱니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상황들이 될 거고 이제 계속 지속적인 이제 인티그레이션과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그런 배포가 이루어지는 상황들인데 그런 컨테이너 내부에서도 결국에는 보안의 위협들이 있습니다. 아, 컨테이너 내부에서도요? 네. 이미지에 대한 보안 위협이 있을 거고요. 네. 처음에 이제 프로비저닝하고 만들어 나가는 이미지에 대한 어떤 취약성들이 또 있습니다. 네네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 취약성을 바로바로 검색을 해야 되는 근데 사항들이 저 있고. 이미지에는 왜 취약성이 있는 거죠? 일반적인 이미지는 우리가 그 OS에 대한 그러니까 빌드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OS에 있는 취약성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 소위 얘기하는 컨테이너라 그러면 도커를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도커를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이 도커 허브라는 곳인데 네. 그 도커 허브에서 실제적으로 일단은 그 실제적으로 취약성이 있는 이미지를 받아서 그 개발하는데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만들 때서부터 그냥 철저하게 봐야 돼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만든 다음에 바로 스캐닝을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저장소에 저장이 되게 될 텐데 저장소에 대한 접근, 권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럼 취약성을 가진 이미지가 저 레파지토리에 가서 악성 행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스템 간에 이제 전파를 시킬 수 있을 거고요. 네. 그 측면 이동이라고, 측면 공격이라고 얘기하는 그 레터럴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제 공격 용어가 있는데 이제 다른 시스템들 감염을 시킨다거나 일단 악성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있었던 테슬라 사건이 있었을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고 있던 컨테이너 환경이 감염이 돼서 컨테이너 환경이? 이게 실제로 외부에 크립토 마이너,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하는 데 시스템으로 활용됐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돈은 과거 어마무시하게 냈겠네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인데요. 자동화 시켜서 배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로 갈 텐데 실제적으로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고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해요. 운영을 하고 있던 사람이 퇴사를 한다거나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안 좋은 상황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롤 베이스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승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시스템화 시켜줘야 되는 사항들이고 관리적인 측면도 이제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 컨테이너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 이미지, CI/CD 파이프라인, 레파지토리, 오케스트레이터에 다 보완을 해야 튼튼하게 자기네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환경을 안전하게 구성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되겠네요. 예전에는 개발 환경에서 개발한 다음에 우리가 취약성이 있는지 확인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개발하면서 모든 취약성들을 다 체크를 하고 단계별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개발자의 그 보안 의식이 또 중요한 이유가 또 이런 이유도 있네요. 그래서 저거를 보완을 철저히 안 하면 수백만 원의 돈을 내겠네요. 크립토 마이너. 네, 그렇습니다. 호스트 관련된 부분들은 이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호스트가 될 거고요. 뭐 핵심적인 보안의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속도를.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솔루션이 결국에는 그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보안을 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호 솔루션들 그리고 그 컴플라이언스와 실제적으로 뭐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판단할 수 있는 CSPM 이 두 가지를 이제 가트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트너 같은 경우는 CSPM 자체를 이제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호 플랫폼과 같이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은 CSPM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현황들, 보안의 위협들을 판단한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내부에 있는 좀 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에서 컨테이너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호스트 관련된 부분들까지 같이 볼 수 있는 부분들. 결국에는 위협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혼자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 연계가 되어 있고요. 일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위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가트넷 정의하기로는 좀 워크로드 자체를 스캐닝하고 런타임 자체를 보호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는 CWPP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관련된 솔루션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우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프리즈마 클라우드라는 솔루션이 있고요. 이 솔루션은 이제
기존에 이제 CSPM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레드락 그리고 에비언트 IO라는 회사를 바로 인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트위스트락까지 CWPP 컨테이너 보안까지 아우를 수 있는 회사까지 다 합쳐서 하나의 단일 플랫폼화 시키고 하나의 솔루션으로 다시 재창조시켰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프리즈마 솔루션에 다 그게 이제 머지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의 하나만 하면 그냥 다 쓸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그 스큐로 네. 전체적인 부분들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점도 있습니다. 영업하시기 좋으시겠네요. 네. 하나만 그럼- 팔면 되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있잖아. 그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커버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화면이고요. 네. 지금 클라우드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리스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보호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네. 리스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이고요. 네. 일단은 지금 관련된 내용 제가 고객을 만나면서 네네. 또 하나 힘든 게 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컴플라이언스. 어떤 규제를 맞춰야 되냐. 이게 정확한 금융의 클라우드에 대한 CWPP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니스트를 지금 자꾸만 참조하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저 니스트가 다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이걸 다 딜리버리 하려니까 처음에 네.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딱 이렇게 보니까 네. 정리가 그냥 딱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부분들에서 고객이 이제 에고니가 있을 경우에는 각 인더스트리별로 저희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템플릿들 네. 그리고 관련된 어떤 리포트들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ISMS-P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네. 그럼 저는 두 가지만 들고 가면 되겠네요. CSPM에서는 ISMS, CWPP는 요 니스트 요거 딱 두 개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클라우드 전환 시 이제 앞에 나왔던 그 저희 CSP에서 책임 공유 모델에서 얘기했던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의 오퍼링을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접근 관리부터 보안 운영까지 저희는 다 모든 부분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핵심 기술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저희는 이제 IAM 기능까지도 같이 결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데이터 프로텍션, DLP 기능이죠. 데이터 유출되는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데브옵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프리즈마 클라우드가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이슈가 뭐냐면은 쿠버네틱스 컨테이너 환경에서 대부분의 이제 네트워크 트랜잭션에 대한 가시성이 굉장히 부족한 사항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냥 애플리케이션 쪽만 보다 보니까 실제 네트워크 단에서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는 이제 최근에 이제 CN 시리즈라고 해서 파이어를 만들게 됐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레이어 7,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때까지 저희가 인스펙션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뭐 클라우드 보안에 있어서 거의 모든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그 보안의 포인트 확인해야 할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클라우드는 그러네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양쪽을 다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같이 지원하시고요. 네. 지금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 오픈시프트, 쿠버네틱스, VM웨어 같은 경우는 피보탈 그리고 도커 환경들 여러 형태의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 4군데의 지금 CSP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각의 이제 기능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아울러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 대부분 그런 금융사들의 퍼블릭 클라우드는 저 알리 빼고 3개 중에 하나일 거고요. 네네.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도커, 쿠버네틱스, 오픈시프트, VM웨어의 탄주 뭐 요런 것 중에 하나인데 네네. 그냥 다 거의 지원한다고 네, 양쪽을 다 저희는 다 뭐 균등하게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만일에 우리는 사용을 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저 프리즈마 클라우드 양쪽을 다 그런 커버가 가능하다. 양쪽으로 커버하고 하나의 콘솔을 가지고 네네. 양쪽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네. 가시성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 뭐 영어로 얘기하면 싱글 페이로 글라스. 죄송합니다. 네. 영어로 써서 전문 용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일단은 그런 형태의 솔루션이고요. 전체적인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사 고객분들 중에서 프라이빗하고 퍼블릭하고 같이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대부분 다 대부분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이 부분 굉장히 장점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이제 금융권에서도 저희 솔루션을 굉장히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일단은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전혀 문제 없이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진행해 보실까요? 일단은 거의 막바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네. 저희 이제 고객사들 중에서 이제 세계 유수 은행들, 시티은행이 어떻게 보면은 해외 클라우드에 대한 선도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네. 프리즈마를 쓰고 있는 해외 네, 그 금융사들 리스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이팔은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페이먼트 중에서는 굉장히 앨런 머스크.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희 이걸로 돈 프리즈마 벌어줘야지. 클라우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파트너들 지금 잘 아시는 이제 클라우드 CSP 파트너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핀테크 테크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 형태 신조어가 나오고 있는데 테크핀 기존에 이제 그 컨슈머에서 ICT를 결합한 어떤 서비스를 창조하고 있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프리즈마 클라우드 사용하고 계시죠. 굉장히 선두적인 곳이고요. 거버먼트들 그리고 여러 형태의 저희가 텔레콤 회사들, 텔코 회사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요 고객사 중에서 좀 자세하게 조금 설명해 줄 수 있는 고객사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객사분들이 이 클라우드 보안을 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선택을 할 때 첫 번째가 레퍼런스예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자기가 퍼스트 무버가 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맞아요. 베타가 되고 싶어 하진 않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고객사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중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조금 맞습니다. 여기 고객 보면 굉장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객사인 것 같은데 이 중에 금융권으로 한번 조금 자세하게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도 국내 상황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국내 금융사들이 좀 이해할 수 있고. 제가 안 그래도 좀 마지막에 비슷하다.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네. 그 ANG 쪽에 그 호주, 뉴질랜드 쪽에 있는 은행을 사례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네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저희 레퍼런스였고요. 본인이 영업하실 때 어려운 점은 지금 막 네, 토로하시는 계속 것 같아요. 아, 네, 물론이죠. 오늘 물어봐야지 언제 물어봅니까? 결국에는 클라우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전체 수명 주기에 대해서 클라우드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리소스를 보호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환경 자체를 보호하는 부분들,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을 보호하는 것들, 그리고 가장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를 이제 보호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시는 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플랫폼의 라이프 사이클이고요. 지금 데브옵스에서 운영되는 환경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으로 일단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네, 식으로 보완하는지. 빌드하는 단계부터 네. 일단 배포하는 단계까지 다 나와 있고요. 여기 아까 그 본 컨테이너 보안의 그 단계네요. 여기? 네, 그렇습니다. 단계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특수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여기 같고요. 보게 되면 저희 프리즈마 클라우드가 각 단계마다 저런 네. 역할을 다 제공해서 보완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완벽하게 다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선은 첫 번째를 보시면은 우선은 밑에 보면 젠킨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예, 이게 지금 CI/CD 툴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전체적인 버전 관리도 하고 예전에 SCM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소프트웨어 관리하는 툴.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빌드까지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유기적으로 자동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프리즈마 클라우드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커버하고 있고요. 네. 젠킨스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는데 다양하게 다 지원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만 일단은 표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컨피그레이션이나 이런 컴플라이언스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이런 부분들 이제 CSP, AWS나 Azure 같은 경우에 자산 관리들 쪽에 API 연결을 해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실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컴플라이언스가 관련된 리포트.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탠다드한 컴플라이언스는 한 16개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는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ISMS가 일단 네네. 기본인데 네. 현재 프리즈마 클라우드가 제공을 하고 있나요? ISMS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KISMS 네. 앙글화 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 ISMS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는 준비가 됐대. 한글화만 준비가 안 됐다. 일단 관련된 부분들을 좀 템플릿을 수정을 할 필요는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금방 되시겠네요, 근데? 네. 네. 그리고 중요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들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프리즈마 클라우드 아키텍처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CSPM과 CWPP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CWPP와 CSPM을 다 아울러서 저희가 프리즈마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 같이 다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가능할 거고요. 프리즈마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실제적으로 AWS나 애저나 GCP 같은 이제 CSP 쪽에 있는 뭐 전체적인 보안 그리고 컨테이너까지 같이 포함된 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저희 컴퓨터 에디션이라고 또 있어요. 컴퓨터 에디션은 네.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 대해서 지금 호스트 기반의 일단 관련된 보안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지고 전체적인 부분들은 같은 하나의 솔루션이고요. 하나의 스크로 전체적인 부분들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고객분들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런 펑션들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네, 하실 거네요?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퍼블릭만 사용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퍼블릭 예를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은 뭐 베이직 에디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저희가 에디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의 결론을 지어야 되는 사항들인데요. 일단은 수명 주기에 따라서 저희는 완벽한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보안 솔루션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이런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 플랫폼을 사용해야 되는 이제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 결론적인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들 가장 문제가 됐던 사항들이 보안 관리자가 사일로화되어 있는 각각에 떨어져 있는 어떤 클라우드 환경들에 대해서 통합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완전한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일단은 완전하게 다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접근해서 다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 대부분의 스택을 다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단일 라이센스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클라우드 보안이라고 하면은 일단 고객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ABCD, EFG 제품들을 다 검토해서 다 사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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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중복 투자가 아닐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투자를 굉장히 주저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이 프리즈마 클라우드는 하나로 여러 가지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네요. 그러면은 네. 많이 파셔야겠는데요? 네, 열심히 팔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업체들을 많이 인수했어요. 지금까지도 뭐 네.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또 뭐가 또 같이 또 합류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 아까 이제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뭔가 새로 생기고 하더라도 팔로알테이크 하나의 솔루션 내에서 뭐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니까 네. 아까 원 라이센스 얘기하셨으니까 그 하나만 딱 하면 나머지들은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저는 이제 그 프리즈마 클라우드를 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지금 이제 회사에 합류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네네. 이렇게 이제 이기종의 솔루션들이 하나의 솔루션 단일화됐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들어와서 느끼시기도 굉장히 이렇게 하나의 솔루션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네네네. 네, 굉장히 잘 들어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어떤 그런 라이프 사이클에서 포괄적인 보안을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이 될 거고요. 풀스택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항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네.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좋습니다. 영어 대표께서 말씀하신 강조하시는 네. 하나로 다 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사시면 됩니다. 다른 경쟁사에서 저희 따라하면 어떻게 하려고? 따라 못해요. 네. 아까 보시다시피 5개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하나의 마지막으로 네. 유스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ANG의 대형 은행 사례인데요. 앞에 이제 ANG라고 붙으면 저게 그 은행이겠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이제 프리즈마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그리고 컴퓨터 그러니까 VM 시리즈를 저희 그 절찬리에 사용하고 계시고요. 절찬리에. 일단 ANG 뱅크는 얼마 전에 이제
저니트 클라우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숙명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가장 걱정됐던 사항들이 결국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그 보안 규정, APRA라고 하는 이제 규정 준수를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충족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보안 솔루션을 찾고 있었고요.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 어떤 솔루션일까?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프리즈마 클라우드라고 결론을 내리신 사항들이고요. 하나로 네. 되니까요. 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이제 CI/CD 파이프라인까지 다 지원하는 형태로 고도로 자동화되고 네. 그다음에 통합된 솔루션을 찾고 있었던 사항들이죠. 그래서 적용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 굉장히 언제 적용하셨나요? 작년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적용한 부분들 굉장히 이제 그 이쪽에 나라의 문화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자유롭게 그렇죠. 에자일 개발 형태들 그리고 데브옵스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했던 사항들이고 알겠습니다. 물론 몇 번의 컨설팅이 있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거치면서 일단은 완벽하게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잘 운영하고 계시고. 이 부분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적용했던 부분들이고요.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CIS라든지 SOC2 이런 부분들 가장 중요한 APRA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했고요. 근데 활용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네. 저기 보니까 APRA는 이제 자체 예, 생성했다라고 되어 있나요? 예. 아, 자체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템플릿이 있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크게 컴플라이언스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보안을 적용해야 될 어떤 그런 컴플라이언스가 적용해야 될 그런 대상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네.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어떤 식으로 보안을 적용해야 될지 대한 부분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네, 네, 네. 일단은 가능했던 그런 사항들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템플릿들은 이제 변화가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런 은행마다 자체 이제 뭐 국가 규정이 있을 거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체 회사마다 규정이 있을 텐데, 네, 그러면 네. 그거에 따라서 다 컴플라이언스 다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다라는 뜻이네요. 네. 저희가. 수동을 만들어서 작성해서 일단은 적용할 수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일단은 앞에 나왔던 부분 퍼블릭 클라우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은 약간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이게 지금 나눠져 있는 이유는 이제 코어 뱅킹, 네. 대외 서비스. 앞에 있던 게 대외 서비스고요. 두 번째가 이제 코어 뱅킹 쪽이고요. 코어 뱅킹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레드햇 오픈시프트 사용했다는 게 가장 인상 깊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네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개발 CI/CD 툴은 뱀부라는 걸 가지고 이제 데브옵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쿠버네티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구글에서 일단은 적용을 했고 일단은 같이 이렇게 결합해서 만든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대형 은행들도 저 환경에서 크게 제가 보기에는 비슷해요?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세요? 차이점은 구글 쪽에서 이제 쿠버네티스를 구성한다는 서버리스를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좀 차이점일 거고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환경에서 뭐 오픈시프트 아니면은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구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 좀 더 폐쇄적이고 조금 더 폐쇄적이고. 네. 네. ANG뱅크 같은 경우는 좀 더 개방적으로 조금 더 개방적이고. 네,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마지막에는 이제 다른 형태의 어떤 서비스들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도 지금 보안이 메인이 돼서 일단은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에 대한 이제 오토메이션까지도 지금 적용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현재 뭐 국내 이런 금융권에서 많이 검토 지금 하고 계시죠? 네, 현재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계속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지식이 약간 기존에 운영했던 환경이랑 많이 틀리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지를 제일 힘들어하세요. 네. 근데 지금 이거 딱 보니까 네. 저희 거 하나면 다 되겠는데? 네. 네. 그리고 이사님께서 세미나링 많이 하셔야겠어요. 올인원입니다. 가서. 네. 말 그대로 올인원으로 다 하시는 자, 알겠습니다. 말씀해 자, 주셨습니다. 뭐 이제 저희가 시간이 약간 지나긴 했는데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실제 금융권에서 고민하고 계셨던 그런 화두를 일단 던지고 일단 팔로알토 네트워크에서 가지고 있는 올인원 서비스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마무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금융권에서 활발하게 지금 저니트 클라우드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각각의 이제 고객사마다 전환 방향성이 다 다르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보안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로알토에 연락을 해라. 네, 팔로알토의 프리즈마 클라우드의
올인원, 올인원. 네, 네. 올인원으로 진행하시면은 네. 성공적인 이제 보안 어프로치가 강화가 있을 수 시작이 될 있다고 수 있을 생각하고 것 같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부장님 오늘 옆에서 그 질문도 잘 해주시고 MC로서 괜찮습니다. 계속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궁금해서 이 자리에 온 거고요. 네네. 네, 진짜 그리고-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계속 필드 영업을 하면서 네. 가장 맞는 질문들을 네. 오늘 다 제가 한 것 같아요. 실제로 고객분들이 하실 질문들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저는 네, 같은 직원이지만 네네. 많은 걸 배워가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고객한테 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네. 같은데요? 네, 사실 좋을 것 저희가 오늘 급조됐잖아요. 네네. 그죠? 그건 근데, 비밀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라는 뭐 네. 테크 주제를 가지고 하면은 네네. 재밌는 내용들이 뭐 많이 괜찮을 나오고 것 같은데요? 전 오늘 처음이라 좀 미흡하긴 했는데 네, 뭐 다 네. 이해하실 겁니다. 네. 네. 자, 그래도 핵심은 잘 전달이 되는 네, 것 네.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그 팔로알토 네트워크의 솔루션 잘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거나 또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두 분께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네. 아마 코로나지만 바로 네. 달려가지 않으실까. 네, 달려가죠. 마스크 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1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에서 앞으로도 더 좋은 웨비나 준비할 테니까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